핵심은 차 안의 여성이 누구냐이다. 앞에선 고발, 뒤에서는 합의 노력. 최근 손석희 관련 좌파들의 행동거지를 보면 이중적 태도에 대해 실로 놀라울 수준인데요. 박 대통령 굿하는 거 봐나?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왼종일 TV 드라마만 보는 걸 실체 없는 익명 제보자의 말만 듣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맹신하며 저주의 판을 벌여놓고는 손석희 관련 의혹에는 억울하게 누명을 덮었었다며 방어벽, 실드질하고 있습니다. 참 궁금한데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의 뇌에서 두 가지의 이중 잣대가 생성될 수 있는 거죠? 좌파의 DNA는 인간의 DNA 구조와 다른 것일까요? 그래서 가끔 좌파가 사람으로 보이지 않게 되나 봅니다. TV조선은 손석희로 인해 차량 접촉 사고를 당한 피해자 측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피해자 측은 이 사건이 보도된 직후에 손 사장이 차량 접촉 사고가 난 지 20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 동승자를 봤는지 거듭 물어봤다는 피해자 말을 소개하며 손석희에게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보도를 했습니다. 손석희 사장과 김웅 기자의 폭행 논란이 보도된 건 지난 24일입니다. 사건의 발단이 된 손 사장의 과천 차량 접촉 사고도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접촉사고 피해자는 보도 직후 전화 한 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손석희 사장한테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뉴스가 터진 직후라고 설명합니다. 지난 2017년 4월 이곳에서 났던 사고 처리 문제로 통화를 한 뒤 20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손 사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온 겁니다. 뜻밖의 전화를 받은 피해자 측은 2년 지난 번호를 가지고 있어 놀라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손 사장이 그날 일을 누구한테 말한 적 있는지 동승자를 봤는지 물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동승자를 확인했는지 여부를 2차례나 물었다는 겁니다. 김웅 기자는 손 사장이 처음에는 동승자가 없다고 했다가 노모였다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TV조선은 손석희가 접촉사고를 내고 무려 3.1km나 도주한 후 뒤쫓던 차량의 경적에 멈췄다고 보도하며 그 동선을 공개했습니다. 이어 김웅 기자가 폭행 신고 직후 작가 자리도 준비됐다는 내용의 메시지도 아주 친절하게 공개했습니다. 이 정도면 손석희가 더 이상 거짓말은 하지 못할 걸로 보이던데요. 안 그래요? 구독자님. 1월 25일 스포츠 한국은 손석희, 김웅 협박 공방, JTBC 손석희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손석희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김웅 기자의 추가 진술서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추가 진술서에서 김웅 기자는 000 경사님 안녕하십니까? 저의 진술을 공식화하기 위해 이번 사건의 배경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지난 2017년 밤 10시경 과천시 한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웅 기자는 손 사장은 다음날 피해자 김모 씨 일행에게 150만 원을 송금 합의하였으니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저는 프리랜서 기자로서 사회 지도층 인사의 도덕성에 경종을 울릴 만한 사안이라 판단했고 이에 JTBC 사옥에서 손 사장을 직접 인터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웅 기자는 동승자 신원과 차량 운행 사유, 접촉사고인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을 내놨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승자 논란에서 손 대표이사는 90세를 넘은 모친이 탑승했다고 주장하고 김웅 씨는 A 아나운서 동승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웅 기자는 손 사장이 운행했던 승용차 모델에는 후방 감시 카메라와 경보 시스템이 장착돼 있어서 접촉사고를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8월 20일 밤 11시경 JTBC 사옥에서 인터뷰 후 취재를 종료하려 했지만 5개월 동안 기사 생산을 저지하기 위한 회유를 이어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0일 상암동 회동도 강압적 회유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웅 씨는 진술인 신분을 라이언 앤 폭스 대표라고 밝혔습니다. JTBC 측은 폭행 의혹을 재차 부인하고 접촉사고 때 동승자가 있었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1월 25일 낸 추가 입장에서 2017년 접촉사고 당시 동승자가 있었다는 주장과 일부 보도는 명백한 허위라며 이를 증명할 근거도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손석희 개인 문제를 왜 JTBC 회사가 나서서 대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JTBC는 손석희의 24시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어서 모두 잘하나 봐요. 이런 정황을 채널A 보도를 통해 간접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1월 27일 채널A는 손 사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프리랜서 기자 김씨가 논란 직후 손 사장이 보낸 메시지를 공개하며 추가 폭로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추가로 공개한 메시지에는 투자와 용역 계약을 제안하고 이 과정에 JTBC 사측이 관여한 걸로 추정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가 JTBC 손석희 사장에게서 폭행을 당했다는 날은 지난 10일 목요일 밤입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지난 17일 목요일 손 사장이 보내온 것이라며 김 씨가 문자 메시지를 새로 공개했습니다. 김 씨가 동의할 만한 새 제안을 사측으로부터 제의받았다며 급히 만나자는 내용입니다. 바로 다음 날인 18일 금요일 손 사장이 김 씨와 김 씨의 변호인까지 포함된 3자 대면에서 용역 계약을 새로 제안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녹음 파일도 공개됐습니다. 좀 더 간단한 방법으로 정말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찾아보자는 얘기죠. 그 다음 날 19일 토요일엔 손 사장이 김 씨 변호인에게 2년간 매월 수천만 원 보장을 약정하는 듯한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폭행 시비 이후 뉴스 진행을 맡지 않는 사흘 동안 합의를 위해 분주히 움직인 정황입니다. 김 씨는 이런 정황을 내세워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손 사장이 용역 제안 등으로 의혹을 덮으려 했고 이를 위해 JTBC의 자산을 이미 사용하려 했다는 주장입니다. 해당 뉴스에 온라인 누리꾼들은 손석희 개인 관련 일에 JTBC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는 걸 두고 손석희 수익 보장 제안 JTBC 사측 관여했나 JTBC 측은 입장을 밝혀버라라며 JTBC야 일방적 편향적 너희들이 잘하는 팩트체크 좀 해버라라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TV가 손석희의 JTBC 스타일대로 팩트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1. 프리랜서 기자를 4년 전부터 알았는데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인사청탁을 했다. 손석희 정도의 사람이 좀 안면이 있다는 프리랜서 작가에게 인사청탁으로 시달릴 이유가 있을까? 여기서 자안의 동승자가 누구냐가 손석희 사건의 핵심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2. 지난 2017년 회사차로 쓰레기 수거 차량과 자신이 부딪힌지도 모를 사소한 접촉사고가 나서 개인적으로 150만 원을 주고 합의를 봤다. 동승자는 90대 노모다. 10만 원, 20만 원 정도의 합의면 모를까 150만 원 정도면 보통 보험 처리하지 않나? 어차피 회사차니 보험금 올라도 자기 보험금 오르는 게 아닌데. 수리합의금 150만 원. 일반적으로 사고인지 자체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가벼운 접촉사고는 범퍼에 페인트 조금 묻어놨다고 보면 됩니다. 수리비는 갯불 한 10만 원 인사조로 주고 끝납니다. 허나 150을 줬다는 건 최소 범퍼가 찌그러지는 그 이상의 사고가 났다는 뜻입니다. 모르고 그냥 갔다라는 손석희 주장은 결코 모르고 그냥 갈 사고가 아니었다라는 걸 합의금 150만 원이 그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사고 현장에서 급히 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였을까? 3. 수개월 전부터 위의 접촉사고를 빌미로 공갈 협박을 했고 프리랜서 기자가 인사청탁과 거액의 금품 요구까지 했다는 손석희의 주장. 이 부분이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사람이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도 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큰 흠결이라고 협박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상식적인 결론은 사고 후 도주할 수밖에 없었던 뭔가가 있었고 기자는 그 뭔가를 알고 있었던 것. 그걸 기사화하려고 하니까 다급해진 손석희가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동원하여 회유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손석희 씨 주장대로 사소한 접촉사고인데 손석희가 지난 2017년 접촉사고 냈다란 기사가 나갈까봐 몇 달간 협박받고 심야에 그 기자를 노바다역계에서 만나 뭔가 무마하기 위한 노력의 흔적이 공개된 녹취록에 포착이 됩니다. 손석희의 주장을 들을수록 사건이 오리무중이긴커녕 누가 거짓말하는지 명확해질 뿐입니다. 김세혜 MBC 전 기자는 자신의 유튜브 가로 세로 연구소를 통해 손석희와 안나경이 동시에 휴가 간 날짜를 뽑아 방송하며 불타고 있는 미래설 의혹에 기름을 들이부었습니다. 생방송을 진행하는 두 앵커가 같은 날 휴가는 참으로 이례적인 경우라고 기자들도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김엑스 형님 구독료 후원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